안녕하세요, 하문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이 망하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쓰신 신용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 새로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이미 하는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이 많으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카드를 오쇼젠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또는 새로운 일을 준비해야 할까 갈등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좋은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첫 번째 조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조합이고요. 자, 조합부터 미리 뽑아 놓을까요? 자, 두 번째 조합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조합, 그리고 세 번째 조합도 뽑아주시죠. 자, 네 번째 조합.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조합. 네, 이렇게 5가지 조합을 완성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접어두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 조합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용기라는 카드, 그리고 비교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Beyond Illusion, 환영을 넘어서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현실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이런 카드겠죠. 자, 이 첫 번째 조합을 보니까요, 이것은 아마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다시 말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카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하는 일이 안 될 거라는 조바심이나 두려움도 있지만 아무래도 잘 될 거라는 쪽으로 마음을 쓰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일을 해보면 참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현실과 이상은 다릅니다. 그래도 되도록, 아무리 힘든 여건이라도 되도록 해야, 이 민들레처럼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살아가는 일이고요. 그러면서 친구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저런 사업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과 비교를 해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음식 사업이라고 한다면, 야, 저런 간단한 아이템으로 저 정도로 매출을 올리는가,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자, 되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남들이 잘 되는 사업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전문가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네. 이제 누구는 잘 됐으니까, 네. 누구는 뭐 대박이 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따라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 카드 같이 사람마다 각자의 특성이나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뭘 하고 싶다 이런 거겠죠. 이 네. 카드 같이 그냥 환상, 네. 용기, 네. 이런 거 갖고 하는데,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아이템, 네. 그리고 자금, 그리고 환경, 네. 그리고 지금 항시 이야기하는 게 운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업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저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라 생각을 해요. 네네. 그 아이템이 이 그림과 같이 나와 만난, 나와
가장 적합한 아이템인지, 그리고 내가 이 아이템을 통해서 어떻게 나 자신과 맞춰갈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봤을 때는 우선 꿈과 용기도 좋지만은 자신에 맞는 아이템을 선택해라. 그리고 남이 이렇게 뭐 돈이 된다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라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속담에 걸음지고 장에 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남이 가니까 나도 뭐 가기는 가야 될 것 같고 소위 말해서 유행을 탄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몇 년 전에 대왕 카스테라 이런 그렇죠. 것들이 정말 그야말로 대박을 내었다가 대박 내는 속도 그 이상으로 빨리 몰락을 해버렸죠. 물론 몇몇 그 방송국의 취재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어찌 보면 처음부터 그런 불안 요소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뜻도 좋고 이상도 좋고 또 남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것도 많이 하시지만 절대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예. 본인의 어떤,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본인이 좋아하는, 그리고 본인에 맞는, 그러니까 꿈과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환경, 내 적성,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가 더 중요한데, 보통 보면 그냥 돈이 되겠지 뭐 이러다가 폭삭 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봤을 때는 지금 준비하신 이 카드를 선택하시는 분한테는 가장 드리고 싶은 게 아마 이 카드를 보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꿈을 많이 쫓아가실 거고 네. 나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실 거건데 아마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신하고 맞느냐,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라.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게 사랑에 대한 카드라면 사랑이야 해서 부서지기도 하고 실패도 보고 대짜도 맞아보고 그러면 되지만 이거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대짜 맞으면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꿈도 좋고 따라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이상적인 것을 쫓기보다는 현실적인 능력이나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된다. 네. 그런 교훈을 주네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합은 자, 이 체험의 카드 또는 연습이라는 카드죠. experienceing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sharing, 나눔이라는 카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 카드를 봤을 때는 사람들은 첫 번째 케이스와는 반대로 자신이 익히 해온 일, 이것은 내가 이런 분야에서는 내가 경력이 좀 있다. 짧게는 5년, 뭐 10년, 20년. 그래서 이러한 나의 그 노하우나 재능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생각이라는 거는 이것을 실제 창업을 해서 내가 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 이런 것이 되는데 사람들은 내게 뭐 우리 어머니가 식당을 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어떻게 식당 하는지 봤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도 한번 식당을 해보겠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보고 들은 나의 체험이 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도 그걸 해서 한번 사람들에게 풀어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막연한 꿈을 쫓는다고 하면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보다는 훨씬 현실적으로 오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한테는 아마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본인의 그 경험이나 본인의 어떤 그 자질을 조금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지금 사내 벤처제도라는 게 있어요. 좀 기업이나 문화에 있을 때는 회사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내 벤처들 통해서 정부 지원도 받아내고 회사에서 지원 받아내고 그걸 통해서 아마 정부에서 한 1억, 2억 정도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시면 충분하게 좋은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제도가 될 거니까 꼭 뭐
사내벤처 제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런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떤 경험이나 기술이 있을 때는 꼭 특허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그죠? 네네.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이나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본인의 기술이나 능력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셔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고요. 네. 그냥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리하자면 그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으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이 자기가 많죠. 그렇죠.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능력을 갖추었으면 내 능력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 능력을 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그렇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능력이 있다 보면 그 능력만 믿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도 언젠가는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자금이나 또 컨설팅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뭐냐면 본인의 기술이나 능력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어떤 기술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10%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뭔가 자금적인 부분, 경영적인 부분, 그리고 인사 노무, 요즘에 이제 노동법 때문에 이제 직원 고용할 때도 힘들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굉장히 착급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그 다양한 어떤 그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창구가 좀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자면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이 있다. 그럼 누가 봐도 잘 그리는 그림인데 그렇죠. 사실은 이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좋은 갤러리를 만나야 되잖아요. 잘 그 파는 갤러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잘 파는 그렇죠. 그것을 전시회를 잘 열고 그렇죠. 잘 팔 수 있는 갤러리를 만나야 되는데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능력만 과신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기울이면 훨씬 더 그렇죠.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 역시 잠깐 예담입니다만 중소기업이 망하는 100가지 방법, 대개는 성공하는 방법이라 그래야 되는데 네네. 망하는 100가지 방법을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물어보고 제가 이제 많이 강의를 할 때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아하, 네. 그러면 성공이라는 어떤 성공의 키워드를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지만 과연 성공하는 기간 동안 살아남는 게 중요하겠죠. 네네.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바라보기 위한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망하는 요소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요소를 피해서 안 하면 적어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래서 그 책을 썼고요.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망했습니다. 많이 망해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책 제목은 망하는 방법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면 망하니까 제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만 안 해도 최소한의 성공, 기본은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만들어가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도 바로 그 망하지 않고 그렇죠. 살아남는 방법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거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을 망할 때 많은 부분들이 헛짓을 하기 때문에 많이 망해요. 헛짓을 할 때. 헛짓이라는 거는 제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비용을 쓰고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을 썼을 때 가장 많이 망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무엇을 만들 때 요즘에 정부에서 벤처라든지 창업을 하면 엄청난 많은 지원 혜택이 있어요. 네. 그거를 받아서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못 받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되게 그런 정보를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거의 모른다 보시면 그냥 돼요. 들은 풍문만 알고 그렇죠. 있지 실제로 어떻게 그 청구를 하며 어떻게 수령을 하고 또 어떻게 응용을 해나가는지 실제적인 것을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으려면 우리 신용환 님이 운영하시는 카페나 이런 부분에 가서 문의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한 개인적으로 아마 뭐 제 카페나 또 인터넷에 제 이름 치면 뭐 이렇게 많이 나타나니까 아마 연락하시든지 이렇게 유명한 분이시다, 그죠? 아마 그렇게 유명하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 책 제목만 쳐도
컨설팅 전문가의 이름이 나오니까 이분이 카페나 또는 메일이나 기타 등등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많으니까요. 이것은 제가 자막으로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조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이 어드벤처, 벤처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어드벤처가 나왔고요. 또 파티시페이션에서 참여, 동업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 소모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 조합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어쩌면 벤처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많은 일들, 벤처라고 뭔가 사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규모의 사업들이 많죠. 그리고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그렇죠. 동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소모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딘가 누수가 있다는 네. 거죠. 능력이든 기회든 아니면 특히나 작은 부분에서 그렇죠.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 버는 것보다 쓸데없이 쓰는 게 더 많다. 뭐 이런 케이스인데 딱 느낌이 오시죠? 아마 99%의 경우가 동업에서 아마 실패를 하실 거예요. 예전에 아무리 친해도 동업은 웬만하면 하지 그렇죠. 마라. 뭐 이런 그래서 동업이라는 게 자본의 동업, 네. 그리고 뭐 어떤 자기의 능력, 기술의 동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벤처 회사들은 동업이 참 많아요. 네. 새로운 게 왜냐하면 혼자 못하니까 여러 명.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은 뜻을 같이 해서 같이 만들어내서 뭐 이렇게 같이 해보는데 중간에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 그러니까 누가 했네 맞네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지분의 관계, 그리고 자금의 관계, 기술의 관계를 동업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법인 회사로 어떤 지분의 구조를 확실히 해라. 직원? 지분. 지분에. 네, 법인을 만드셔서 네네. 지분의 구조를 확실히 해라. 그리고 동업 계약서나 네. 그 형태에 대해서 지금 자금, 수익, 그리고 손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거의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막 이러던데.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 내가 얼마를 가져가고 너가 얼마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서로 투명하게.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런 부분이 말하기 참 힘들 건데요. 네. 그런 부분을 명시화하고 그런 부분을 사실은 좋으면은 이렇게 명문화해 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동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좀 더 많이 일을 했다. 그리고 좀 더 자기가 더 손해보는 것을 생각할 때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는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무슨 말이냐면 동업을 한다는 거는 뭐 어떤 분이 돈을 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돈으로 대해서 나눌 수가 있지만 일에 대해서는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둘이면 2분의 1, 네. 3명이면 3분의 1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n분의 1 나눠서 채워가는 게 가장 공평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동업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뭐 거의 모든 자본을 대고 또 특히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상당히 차이가 난다면 아예 그런 것은 처음부터 그렇죠. 수익 명문화시키죠. 공개율을 뭐 대충 알아서 줄게 이런 형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은 민족이다 보니까 뭐 너하고 내고 남도 아닌데 잘 되면 너도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기 쉬운데 우리가 사적인 일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렇죠. 이거는 술 출연 돈 거두어서 술 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은 일답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명문화하는 게 좋고 주식회사를 만들어 법인으로 만드시라. 그래서 만에 하나 손실이 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똑같이 지고 그렇죠. 더구나 수익이 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다툼 없이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요소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일은 일답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명문화시켜라. 우리가 지금 랜덤으로 뽑고 있는데 이 지금 케이스들이 너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런 동업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에서 흔히 발생되는 문제들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구별을 해서 정확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케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그냥 느낌들이 좀 좋습니다. 좋죠. 그러네요. 트러스트, 네. 무한한 믿음이죠. 하늘에 띄어준다는 거는요. 두 번째, letting go.
이거는 이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카드는 플라워링,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풍요롭게 그죠? 네. 자, 이거는 느낌이 참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기본적인 모양을 만들고 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어느 정도 잘 가고 있는 케이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잘 가고 있고 믿고 있고.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문제점을 찾아서 잘 되게 하면 되지만 이미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아마 이 정권에서 지금 창업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죠. 그죠? 네네. 그래서 뭐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벤처 창업, 그리고 청년 창업, 그리고 지금 창업, 그러니까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3년 전까지를 다 창업이라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창업, 그러니까 창업 패키지, 창업 선도대학, 창업, 청년 사관학교, 굉장히 많은 창업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네. 사업을 잘 된다고 해서 내 돈 필요 없다. 정부 지원 자금들이 빌려주는 거. 그리고 R&D 자금, 그리고 창업 자금들은 80%, 90%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네. 쉽게 말하면 안 갚아도 되는 자금들인데요. 그래서 이 자금들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아마 정부 지원 자금 받기가 더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더 그런 자금을 받기가 좋고, 그러니까 반대로요, 힘든 사업은 받기가 더 힘듭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뭔가 잘 되는 사업일수록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생각하시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셔서 더 단단하게 이렇게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드 받으신 분들은 아마 사업하실 때 자신감이라든지 그림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나와 있던 분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의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창업에 맞는 지원 분야를 빨리 찾아서 내년 1월부터 공고가 많이 나거든요. 네네. 가장 잘 활용하셔서 창업 3년 전이면 네. 이런 지원 제도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많은 도움 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하,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잘 되고 있는데 뭐 지원받을 일이 뭐가 있느냐는데 그렇죠. 반대로 그렇죠. 잘 되니까 오히려 지원받기가 더 쉽고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만하죠. 힘들지 않으니까 그렇죠. 뭐 지원을 받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텐데 이분이 컨설팅 전문가지만 특이하게도 제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이 오쇼젠 타로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리딩을 하고 있지만 이분 역시도 펼쳐진 조합에 대해서 이미 리딩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조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각 케이스별로 너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3번째 카드. 자, 하모니 카드입니다. 네, 할머니는 아니고 하모니입니다. 네, 조화롭죠. 그리고, 자, 이거는 반란이에요, 반란. 자, 사업을 하는데 어떤 반란이 있을까요? 자, 그 다음, 힐링의 카드입니다. 자, 이 조합을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란의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미 잘 되고 있으나 조금 방향을 턴하려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든지 되고 있는 것에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 더 가미하든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조화롭다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힘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보이고요. 저는 우리 스승님 말씀보다는 이 카드를 리딩을 어떻게 네, 한번 보십시오. 아마 기존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 요즘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노동 부분, 그죠? 네. 52시간.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모니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아마 네. 힐링 부분이, 네. 아마 이 카드를 뽑으시는 분들은 이 직원분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노사 간의 그렇죠. 조화. 예, 그리고, 그 부분을 노무 계약서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가 바뀌는데 사실은 이 중소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들이 고용 지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나 고용지원금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나 고용지원금 활용하셔서 아마 지금 제가 진행하는 것도 3개월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개월간 220만 원씩 지원해줘요. 아, 네. 그러니까 청년차공도 그렇고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고요, 자금적으로. 아하,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계는 뭐 영어의 숙제겠죠, 그죠? 숙제죠.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경영한다는 게 사람을 경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CEO나 이 대표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덕망이 그냥 사람들의 조화 같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아마 이 사람 관계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뽑을지 사람 뽑는데 지금 참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고 기존에 계신 분들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인데 네. 그래서 뭐 자금적인 부분은 이제 고용노동청에서 의뢰하시면 굉장히 많은 지원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뭐 활용하시고 그리고 아마 사람을 뽑을 때는 또 지원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활용하시고 그리고 좋은 관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석에서의 관계라는 것은 이제 덕망을 가지고 사람을 좋게 대하면 되는 거지만 이 고용 관계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런 사적인 것 외에 실제로 그렇죠. 그냥 나 너 참 좋아해, 너 열심히 하니까 보기 좋아 이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혼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도움받을 수 있는 많은 자금들과 그렇죠. 그런 부서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 선택을 해보시면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이것은 말잔치가 아니라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알고 하시면 노사관계나 또는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원활해질 수 있겠다 그죠? 카드를 보고 나니까 아마 탁월한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조합에서 쭉 보니까 준비하는 사람, 뭔가 자기 패기만 믿고 준비하던 사람, 그리고 잘 되고 있지만 또 잘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와서 케이스가 정말 다양하게 오늘 나온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는 그렇죠? 이제 네. 노사관계 그렇죠. 꼭 노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사람과 사람 간의 고용관계나 관계. 이런 데서 네. 실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많은데 들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문으로는 들었는데 실제로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예 모르는 사람은 물어보는데 네. 어렴풋이 들은 사람은 물어보면 다 알아. 말로는 다 안다 그럽니다. 이런 분들이. 다 아는데 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런 것을 찾아보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조금만 들어가면 전문가를 하기 전에 우선 그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네. 그리고 각 지자체 네. 그런데 보통 그런 어떤 창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어떤 전문가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사업이라는 것은 본인이 많은 정보나 지원을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앉아있다 아무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발로 뛰고 알아보는 자체가 뭐 그게 돈을 세이브하는 거고요. 네.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원 자금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것도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굳이 물건을 팔고 음식을 팔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받는 그것도 내가 사업에 돈을 버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돈 버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아주 원시적으로 그렇죠. 내가 무엇을 팔아서 또 무엇을 만들어서 이득을 남길까 이 생각만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것은 중요하지만 기본에 속하고 그렇죠. 플러스 알파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또 이런 직원을 이렇게 쓰면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또 내가 일을 하다가 힘들어졌으면 어떤 자문을 구하고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또 그렇죠. 내가 생산하는 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특허는 제대로 되어서 잘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지재권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90% 정도로 80%를 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뭘 만들고 뭘 하느냐 또 잘 팔릴 것인가 잘 될 것인가 이것을 거의 90%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네. 보통은 이제 지원을 뭐 이렇게 고용지원금이라든지 지원금이 많게는 한 몇 억 정도도 받을 수 있고 보통 한 창업은
통상 5천, 8천 정도는 이렇게 이제 사업 계획서는 아이템이 좋으면 받기가 지금 굉장히 용이해요. 그러면 그 돈을 제품을 만들어서 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과 자금과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가겠어요. 예전에 그 타짜라는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 보면 그 자기 그 두목이죠. 두목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복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설치는 그 동생들한테 잘 아시는 그 아귀입니까? 그렇죠. 김윤석이 그 분장했던 아귀가 이런 말을 하죠. 복수라는 것은 그런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고깃값을 번다. 이런 실질적인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 대사가 생각이 나요. 감정은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지만 그것은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또 실제로 내가 꼭 챙겨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하든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오늘 창업이나 또 이미 그 사업을 전개 중인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단 이것이 사업뿐 아니라 우리의 연애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꿈만 가지고 하고 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결코 오늘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제가 또 두 번째 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을 이 자리에 모신다면 자신이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말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수는 있겠지만 도대체 뭘 들어야 되는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성공만 한 사람이니까. 성공한 사람 여기 안 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영상을 안 보겠죠. 이미 그렇죠. 완전 성공하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소시절에 너무 많은 실패를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좌절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 실패한 것도 엄청난 노하우더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책도 쓰시고 또 그런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한테 정보를 나누어 주시고 또 컨설팅도 하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완전히 그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오히려 성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하시면 이분 얼굴과 이분 하시는 이력과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사업을 하시든지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 아마 생각으로만, 그리고 뭐 누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만 들립니다. 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활용할 수 있는 제도나 그리고 본인의 그 타로에 나왔듯이 능력, 그리고 본인의 환경을 꼭 숙지하시고 그렇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